이번 세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발표자분을 모시고 세션의 주요 내용을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들으실 때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발표자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한국 오라클 장성우 전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의 장성호입니다. 저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스페셜리스트를 맡고 있고요. 현재 그 클라우드 관련되어진 전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고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무님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하실 내용 중에서 크게 3가지 정도만 꼽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서비스 회사들의 개발 환경을 보면 아마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이런 컨테이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개발 환경에서 진짜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이런 다양한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뭔가 개발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환경을 오라클 클라우드도 제공을 해주나요?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부분이고요. 네. 오라클은 클라우드에는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네. 그 대신에 모든 것들을 오픈소스와 오픈 스탠다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해서 네. 그 시장에 이렇게 저희 나왔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이런 모든 기술들 100% 오픈소스, 오픈 스탠다드에 기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개발할 때 전혀 이질감 같은 건 없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이 표준에 기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표준에 기반하는 것에 가장 반대되는 게 저희가 보통 프로프라이터리하다고 하거든요. 그 특정 어떤 벤더나 특정 어떤 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보통 락인이라고 하죠. 그 벤더 내지는 그 서비스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오픈소스, 오픈 표준에 기반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개발하신 것을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에서 멀티 벤더의 멀티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다 돌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도 프로프라이터리한 저희 오라클만의 뭐 특화된 서비스 이런 거 없이 모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은 100% 오픈소스, 오픈 표준에 기반한 그래서 컨테이너, 펑션, 뭐 다커, 쿠버네티스 이런 모든 기능들, 테라폼까지 해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무님,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AI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뭔가 개발하는 양도 되게 많아지면서 AI를 좀 활용하면 나의 개발 생산성 그리고 개발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혹시 이런 개발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네, 오라클도 적극적으로 AI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라클은 100% AI의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희 경쟁사와 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보통 AI 하시면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머신러닝을 활용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파일이나 이런 데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그 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에서 사실 모든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제 DB, 오라클 DB 같은 관계형 DB 이 안에 데이터가 많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 장소로 옮겨서 분석하는 일이 많았는데 데이터가 커지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비용이거든요. 예전에 뭐 데이터가 작을 때는 그냥 그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 별도의 분석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옮겨서 분석을 하곤 했지만 이제 데이터가 뭐 작게는 뭐 수십 테라에서 이제 페타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그 밴드위스가 작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분명한 트렌드가 인DB 어널리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 데이터가 있는 그 장소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어떤 그 머신러닝을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필요하면 학습을 위해서 그 모델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옮긴다라는 건 거의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DB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어떤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제공을 해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이제 보통 저희가 GPU를 활용해서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고 정제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이런 일련의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수작업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AI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거대한 데이터로부터 실제로 어떤 모델을 설계하고 그 모델에 맞춰서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모델을 튜닝하고 그다음에 학습된 모델을 실제 어떤 분석 어떤 서비스에 적용하는 이 전체 1단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서비스를 통하면 데이터의 수집부터 그다음에 저장, 그다음에 분석, 모델링, 그다음에 학습된 모델의 실제 배치까지 전체 단계를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AI 지원 방식은 데이터가 있는 DB 내에서 머신러닝을 지원해 드리는 방식하고요. GPU를 활용해서 딥러닝을 어떤 모델을 구성하실 때 그 전체 단계를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AI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잘 관리해 주는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고객이 원하시는 어떤 필요한 어떤 AI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별도의 저장 공간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고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의 일련의 과정들을 과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직접 수행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는 AI가 대신해 주는 거네요. AI가 대신해 준다기보다는 그 AI 엔지니어링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고요. 그러면 오히려 데이터 사이언스의 업무가 많이 편해졌다라고 보면 편해지기도 하고 좀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사실 만들어야 되는 AI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효율화해서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어떤 모델링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를 또 분석해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아마 제일 큰 화두가 로우 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개발을 하다 보면, 코딩하다 보면은 맨날 똑같은 코딩 내용이 일정 부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루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드는 내가 직접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솔루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로우 코드가 되게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런 오라클 클라우드의 개발 환경에서 이런 로우 코드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나요? 네. 그 최근에 에이펙스라 그래가지고요. 오늘 설명드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애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의 약자로 해서 저희가 에이펙스라고 하는데요. 저희 오라클이 제공해드리는 로우 코드 서비스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종의 그 로우 코드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레고랑 비교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 같으면 어떤 조립물을 만들 때 예전에 그걸 다 찰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들었다면 이제는 블록들을 가져다가 제가 원하는 블록들을 쌓아서 어떤 물건을 만들잖아요. 로우 코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은 모든 코드들을 다 스크래치부터 다 코딩하고 뭐 C 같으면 메인 펑션 정의한 다음에 펑션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면 이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앱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자가 보여지는 어떤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들을 먼저 설계하시고 여기에 그래프, 여기에 무슨 데이터, 뭐가 지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치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면 그 지도를 보여주는 모듈을 제가 끌어다가 그 위치에 갖다 놓고 그래프를 보여주는 모듈을 거기다 갖다 놓고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제가 원하는 모양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그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블록들을 가져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져온 그 블록 안에 이미 코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그 펑션들을 다 코딩할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앱을 레고 조립하듯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로우 코드 서비스들 저희뿐만이 아니라 로우 코드 서비스라고 나오는 것들은 전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오라클도 이제 그러한 특히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더 잘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블록 같은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쉽게 조립만으로도 바로 만들 수 있는 실제로 그 데이터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를 뭐 저장하고 검색하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거의 뭐 10분, 20분 만에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그런 형태로 편해지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뭐 하루 이틀 그 이상 걸렸을 일들을 지금은 그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루틴, 검색하는 루틴, 그 검색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루틴, 지도에 보여주는 루틴 이런 것들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듈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블록을 가져다가 거기다 딱 꽂아주면 그 코드 안에 실제로 그 작업을 지도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코드가 들어 있어서 저는 그것만 해주면 바로 이제 전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개발자가 예전에는 코딩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로우 코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뭔가 PM 역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 구현 구성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뭔가 자신의 어떤 커리어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로우 코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해?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동화라는 게 그렇지만 사실 자동화에는 루틴한 것들을 자동화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역할은 좀 더 창의적인 거, 그다음에 보다 높은 차원의 문제. 예, 그러니까 늘 루틴하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은 그냥 이미 돼 있는 걸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쓰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접속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어느 데이터 센터를 쓰고 어느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런 그 전 세계에서 사용자가 동시 접속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도록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보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루틴한 작업들은 시스템에 맡기면 더 큰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우주에 간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시스템들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들의 생산성도 엄청나게 상상이 됐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루틴한 작업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라이브러리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많은 라이브러리 콜들을 하잖아요. 예, 갖다 썼는데 예전에 이제 그 내용도 알아야 되고 API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딱 블록화되어 있으니까 갖다가 딱 제가 조립만 해주면 유저 디자인 베이스로 갖다가 조립만 해주면 바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로우 코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에이펙스고. 네네. 근데 오라클은 그런 걸 이제 에이펙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고요. 네, 사용자 보여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아주 코어 컴포넌트들은 되지만 이것들의 이제 좀 더 창의적인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도록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개발자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본인들의 능력이 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아마 할 수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고요. 지금까지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발표를 들으신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오라클의 장성호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트렌드 및 오라클의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스페셜리스트 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면책 규정 자료이고요. 먼저 오늘 말씀드릴 전체 메시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 트렌드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당연히 오픈소스와 스탠다드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큰 주제는 역시 A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해서 실제 인텔리전트 어널리틱스를 구현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트렌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MSA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디벨로퍼와 오퍼레이션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연관된 과정으로서 CI/CD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개발 과정을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로우 코드가 전반적으로 큰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오라클은 어떻게 클라우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한 인텔리전트 어널리틱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라클은 다른 밴드와는 다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머신러닝을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오라클의 컨버지드 DB, 그다음에 인DB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모델링, 그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의 실제 배치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어떤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이것을 저희가 AI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해서 오라클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엔진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100% 오픈 소스 기반의 어떤 컨테이너 엔진과 레지스트리, 그다음에 인프라 애저 코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데브옵스, CI/CD를 이용한 데브옵스가 어떻게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이 되는지 역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로우 코드, 이것을 위해서 오라클이 새롭게 말씀드리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우 코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최근에 출시한 APX 서비스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젠다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 트렌드를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오라클의 지원 방안,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지원 방안, 그다음에 MSA 아키텍처에 대한 지원 방안, 그다음에 로우 코드에 대한 지원 방안 각각들을 하나의 큰 주제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차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기업 컴퓨팅 환경의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과거에는 워터폴 모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빅뱅 어프로치라고 하죠.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일거에 바꿔버리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워낙 그 프로세스 세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게 쪼개서 각각의 개발을 병행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개발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브옵스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체가 하나의 아키텍처였다면 이제 각각의 개별 서비스들이 잘게 쪼개지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 쿠버네티스 엔진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제 서버 없이도 동작할 수 있는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온프레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현재 최근에 기업 컴퓨팅 환경의 변화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DNA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대규모 데이터의 어떤 기계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서 과거에 몰랐던 인텔리전스를 생성하고요. 이에 기반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새롭게 혁신해서 과거와 다른 어떤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되고요. 그 가장 코어에 바로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각각 개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죠.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센서를 통해서 IoT가 발전해서 이제 IoT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대규모로 쌓이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잘 분석해서 과거에 몰랐던 트렌드를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새롭게 AI,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그 과거에 전례 없던 어떤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제 인간의 사고 능력과 비슷한 그런 어떤 지식 구조를 가지는 AI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IoT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 그것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이것을 잘 이용해서 AI 모델을 학습시켜서 보다 고차원의 인텔리전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최근에 가장 큰 어떤 저희 IT 기술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원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의 핵심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번 만들고 다양한 환경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오픈 스탠다드 기반으로 앱 데브 환경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지원하는 그러한 구조 역시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일련의 그 개발과 운영의 과정들을 하나의 연관 과정으로 통합해서 데브옵스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어스 디벨롭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최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러한 코딩 작업들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우 코드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를 얘기할 때 반드시 다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오픈소스 스탠다드는 벤더 락인이 없는 그리고 한 번 개발하면 다양한 환경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AI 기반의 인텔리전스는 어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SA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의 가용성, 즉 일부 서비스가 다운되더라도 전체 서비스는 다운되지 않는 그런 가용성을 증대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에러 있는 전체를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에러 있는 부분만 운영하면서 계속 그것을 고쳐주는 그러한 개선 작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MSA를 위해서 데브옵스 개발과 운영이 한데 연결되어진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의 핵심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 개발의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로우 코드를 통하면 기존의 과거보다 훨씬 더 단축된 시간으로 동일한 내지는 더 훨씬 더 양질의 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오라클이 어떻게 지원해 드리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제공해 드리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드리는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전체 서비스의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부분이 있고요. 로우 코드, 그다음에 AI 머신러닝, 그다음에 오라클의 전통적인 장점인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이 다 서비스로 오라클 클라우드상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그것에 이제 보안, 그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상에서는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이런 서비스들의 중요한 장점은 모든 것들이 오픈이라는 겁니다. 오라클은 절대 프로프라이터리한, 그러니까 오라클만의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요. 모든 서비스는 오픈 소스 기반, 오픈 스탠다드 기반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실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시던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른 클라우드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즉 한 번 개발하면 멀티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실제로 운영하시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개발된 코드들의 관리가 편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매니지 서비스 부분들이 대폭 보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그 기업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도 실제 기업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성능 좋게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고가용성, 그다음에 DR, 디제스터 리커버리, 그 실제 문제 상황이 됐을 때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엔터프라이즈급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코딩부터 실제 디플로이 운영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엔드투엔드로 지원해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바로 코어가 되는 부분이 바로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 뭐 가상환경, 베어메탈 이러한 컴퓨팅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DB 서비스, 스토리지 모든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단순 개발뿐만이 아니라 개발된 서비스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운영, 그다음에 AI를 통한 어떤 모델 개발, 인텔리전스 개발, 그다음에 분석 능력 고도화 이런 모든 것들을 구축하실 수 있고 저희가 코어 투 엣지 시큐리티라고 부르는 가장 밑에서부터
밑에 단부터 윗 단까지 모든 것들이 보안으로 이렇게 지원되어지는 그런 코어 투 엣지 시큐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실제로 아주 안정되게 보안이 강화된 환경 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잘 아시면서도 사실 좀 뭐랄까요, 그 가치를 잘 못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라클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버전으로 부릅니다. 오라클 예전에 11G, 뭐 12C, 최근에 21C까지 나왔는데요. 보통 다른 어떤 저희 경쟁사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DB가 하나의 어떤 특정 데이터 타입만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붙는 건데요. 오라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코드가 하나입니다. 커널이 하나고요. 그리고 버전업이 되면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들을 계속 하나의 DB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버전업하는 어프로치를 현재까지 가져왔고요.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라클 저희 DB를 내부적으로 컨버지드 DB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DB 내에서 모든 데이터 타입들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으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DB 내에서 관계형, 제이슨, 그래프, 스페이셜, 텍스트, 심지어 이제 저희 최근 21C에서는 블록체인까지 하나의 타입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도 오라클 DB 내에서 저장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그 타입별로 다른 DB를 구성하시면 그 자체를 구성하실 때는 좋지만 전사적인 관점에서 그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때는 그 DB들을 다 일일이 통합해 줘야 되는 부가적인 작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라클 DB 내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하나의 DB 내에서 실제 어떠한 로드도 없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부서 단위의 DB라면 그런 개별 DB를 쓰실 수 있겠지만 전사적인 관점의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작업에서는 오라클 DB가 성능과 그 다음에 어떤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드린다라고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라클은 이러한 컨버지드 DB, 즉 하나의 DB 내에서 모든 데이터 타입을 제공해 드리는 그러한 피처 위에 이제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 데이터를 옮기는 비용이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기는 쉽지만 그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는 너무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라클은 인DB 머신러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즉 데이터 이동 없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즉 이제 DB 내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시고 학습된 모델을 바로 인텔리전트 어널리스틱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최근에 발표된 21C에서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AutoML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가장 예측력이 높을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학습 모델을 자동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선택해주는 그러한 기능까지도 이제 오라클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것을 저희가 AutoML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이제 SQL의 엔진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SQL이 나온 게 예전에는 DB 내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다 프로시저럴하게 절차적으로 써줘야 됐는데 SQL이 나오면서 select from here 어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데이터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나한테 리턴해줘.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DB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SQL을 돌리게 되면 그 안에 쿼리 엔진에서 쿼리 플랜을 만들어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그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그 루틴을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이게 바로 SQL의 기본적인 그 운영 메커니즘이라면 이제 머신러닝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 모델을
데이터베이스가 분석해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자동적으로 선택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SQL의 메커니즘을 이제 머신러닝에서 적용한 부분이 바로 AutoM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라클 DB 20연시 최근 버전은 하나의 DB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 거의 모든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DB에 저장하실 수 있고 그 대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동 없이 바로 DB 내에서 머신러닝 실행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머신러닝조차도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최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해주는 그러한 인DB 머신러닝을 오라클이 지원해 드린다라는 부분이 기존에 현재 그 경쟁사분들과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오라클만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오라클 DB 안에서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 수행을 통해서 관련 업무의 비즈니스 혁신에 참여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가 바로 AutoML을 설명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최적의 ML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오라클 DB 21시부터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한 다음에 그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이제 상당히 아주 긴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모델링, 그다음에 학습된 모델의 실제 디플로이 그리고 그 운영 후에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모델의 개선, 이 일련의 어떤 AI 모델을 작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과정들을 전체 프로세스를 시각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프로세스 자동화 서비스가 바로 오라클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AI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데이터 수집부터 어떤 배치까지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그 플로우 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관리 도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인DB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AI 엔지니어링 과정들을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AI 관점에서 오라클이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본 장표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의 실제 그 시각화 화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반으로 어떤 전문가용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의 연결, 시각화, 실제 모델 훈련, 모델의 평가, 모델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모델 자체의 관리 이런 전체적인 AI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시각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서비스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것들을 이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기능에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 서비스를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장난 부분만 내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만 올인한 부분만 수정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민첩성 및 전체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서비스 전체 서비스 구조를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상호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마이크로 서비스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복잡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복잡도의 증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이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실제 운영과 어떤 관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요. 바로 보시는 부분이 그러한 복잡도를 나타내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터베이스 소스와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을 다 조합해서 쓰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조가 상당히 복잡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라클은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떤 관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DB는 거의 모든 데이터 타입들을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오라클 DB에,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도 다 실제로 하나의 어떤 매니지된 형태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 그 개별화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설계하시고 운영하시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앞서의 화면보다 훨씬 단순화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엔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라클 컨테이너 엔진 포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표준에 딱 100% 호환되는 그러한 엔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들을 설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모두 표준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오라클 컨버지드 DB와 쿠버네티스가 결합된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다 그 실제로 액세스하는 DB가 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복잡도의 증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라클 DB는 12C부터 멀티 테넌트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하나의 전체 컨테이너 DB에 개별적인 플러거블 DB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플러거블 DB라고 하면은 그냥 USB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자그마한 DB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전부 플러거블 DB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자원들을 그 가장 외곽에 있는 컨테이너 DB가 관리해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MS의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개별 데이터 소스들은 컨테이너 DB 내에 개별 플러거블 DB로 구성을 하시고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내에서 컨테이너들이 쿠버네티스로 구현되어진 컨테이너들이 개별적인 멀티 플러거블 DB에 매핑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전체 MS의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내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플러거블 DB를 이용하시면 오라클 DB 내에서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어떤 MS의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러한 이제 구현 사례가 될 텐데요. 현재 구성하실 때 보면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다 개별 DB들을 매핑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제 오라클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전체 원 컨테이너 DB에 플러거블 DB, 개별 플러거블 DB에 매핑할 수 있고요. 이 개별 플러거블 DB들은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의 DB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은 컨버지 DB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데이터 형태의 타입들을 오라클 DB 내에서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DB 내에서 필요로 하시는 뭐 제이슨,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그래프, 블록체인까지도 다 하나의 DB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음으로써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활용하시되 관리 레벨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어떤 관리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라클의 엑사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성능이 보강된 그러한 구조로 HADR 구조로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 원하시는 수준의 HADR을 만족시키면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 아키텍처를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옵스는 이제 실제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체가 상호 연결되어진 그런 구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데브옵스를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통합과 개발 이런 모든 환경들을 실제로 하나의 또한 시각화된 관리 환경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데브옵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디플로이 과정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부분들을 테라폼을 이용해서 코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IAC 부분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실제 쿠버네티스 엔진 위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이제 디플로이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이러한 OCI는 이제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는 데브옵스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데브옵스의 과정들을 자동화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가 시큐리티 기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코드, 그다음에 서비스, 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보안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엔드투엔드 비저빌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버넌스 측면에서도 분명한 장점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로우코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우코드 플랫폼은 이제 실제 프로그램 개발을 스크래치부터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블록들을 조립해서 조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식을 통하면 기존의 어떤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실제적으로 동일한 코드를 훨씬 빠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유명한 시장 전망 기관들 모두가 앞으로 로우 코드가 분명한 트렌드가 개발의 분명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이에 맞추어 가지고요. 이제 에이펙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로우 코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설계하시면 그 설계된 중요 모듈들을 이미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갤러리에서 가져다가 위치만 시켜주시면 그 갤러리 안에 이미 빌트인된 코드들이 있어서 어떤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다 일일이 코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록들을 가져다가 전체 앱을 개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앱을 개발하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거의 모든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이라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오라클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어떤 그 모듈 갤러리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시면서 어느 위치에 어떤 갤러리 모듈들을 위치시킬 건가 그런 부분만 구성을 하시면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당 모듈들을 앱에 위치시키시면 그 안에 실제 그 기능을 실행하는 코드들이 임베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 모듈들을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어떤 블록을 구성하는 것만으로 코딩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로우 코드이고 오라클은 에이펙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로우 코드 디벨롭먼트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를 사용하셔서 예전에 기존에 이미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보여주는 것들은 거의 바로 만들 수 있고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 거의 모두를 에이펙스를 이용하셔서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제 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간단히 요약하면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 트렌드를 한번 같이 살펴봤었죠. 오픈소스와 표준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어널리틱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과거의 어떤 하나의 빅뱅 방식이 아니라 개별 서비스들을 세세하게 설계하고 이걸 통해서 고가용성 서비스의 가용성을 가져가되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미진한 서비스들을 계속 개선하는 그래서 실제로 개발과 운영이 하나의 전체적인 연관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지는 데브옵스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제 로우 코드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딩 블록들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의 트렌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라클은 이러한 트렌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관점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바로 머신러닝을 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선택해주는 데이터의 특성에 기반해 선택해주는 그러한 기능까지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오라클 DB가 모든 데이터 테이블 한 DB에서 제공해드리는 컨버지드 DB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수집, 그다음에 저장, 분석, 모델링, 그다음에 배치까지 전체가 이제 AI 엔지니어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MSA 아키텍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이제 오픈소스 베이스의 컨테이너 엔진, 쿠버네티스 엔진, 레지스트리, 그 다음에 테라폼 기반의 IAC까지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데브옵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CI/CD 모든 프로세스를 역시 하나의 시각적인 형태로 보시면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실제 코드 개발에 있어서 에이펙스 서비스를 통해서 그 블록 방식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면서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단축된 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에이펙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 트렌드를 살펴봤고요. 오라클이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를 어떻게 지원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데브의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오라클이 어떠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트렌드를 지원해 드리는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오라클을 위해서 앱 데브 작업을 하실 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